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통공학자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한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교통 시스템 전문가로 인정받던 그는 한국에서의 단 며칠 만의 경험으로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목격한 광경이 일본 교통연구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교통공학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그가 돌아가며 남긴 의미심장한 한마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유키오 사토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교수이죠. 교통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특히 도시 철도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왔습니다. 일본 교통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도쿄의 지하철 확장 계획에도 참여했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시부야역 환승 시스템은 세계교통학회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20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는 솔직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서울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버스는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지하철은 혼잡했으며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를 켜지 않으려 했어요. 당시 한국을 방문한 후 제 동료들에게 한국은 교통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오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이미 교통카드 시스템과 정확한 시간표로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일본 국립교통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디지털화와 통합성 측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처음에는 그 보고서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죠. 우리 일본이 교통 선진국인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연구소 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그렇게 빨리 발전했을 리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본 한국은 교통 혼잡이 심각했어요. 그러자 제 연구실 동료 교수들이 제안했습니다. 유키오,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소.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그 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일본 교통부에서도 이번 방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우수하다면 일본의 차세대 교통 시스템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좋을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신칸센을 비롯해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출발 전 제 동료 하시모토 교수는 유키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는 변하고 있을지 모르네라고 충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의 비행 중에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최신 자료를 검토했어요. 통계상으로는 분명 한국의 시스템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률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 부분에서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실제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죠. 연구 일정표를 확인해보니 서울 지하철, 버스 시스템, 첨단 교통관제센터,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체험할 예정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교통연구원의 박준영 박사가 저를 직접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정말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군. 이번 일주일 동안의 조사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2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공항은 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고 여행객들은 빠르게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보통 일본의 한해다. 공항에서는 이 시간대에 입국 심사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저를 안내하는 공항 직원의 말에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저는 외국인인데요. 네, 사전 등록 없이도 외국인 여행객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생체 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여권 확인을 통해 단 1분 만에 입국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는 보통 30분 이상 줄을 서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 여권을 스캔한 시스템이 제가 일본인임을 인식한 듯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토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준영 박사였습니다. 박 박사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사토 교수님.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인천공항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네.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첫인상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공항철도로 서울까지 이동하죠.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박 박사는 제 짐을 도와주며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어요. 일본에서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중심부까지 가는데 최소 1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은 훨씬 가깝다고 해도 30분은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하니 디지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분 후 직통열차가 도착합니다. 정확하게 2분 후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어요. 열차에 탑승하자 쾌적한 실내와 깨끗한 좌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에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때때로 불안정한데 이곳에서는 신호 하나 놓치지 않고 안정적이었죠. 와이파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군요. 네, 한국은 모든 대중교통에 고속 인터넷이 제공됩니다.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에서도요. 박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넓은 커버리지가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디지털 지도가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군요. 제 솔직한 감탄에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교수님. 내일부터 서울의 진짜 교통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박준영 박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의 경험으로 이미 조금 긴장하고 있었죠. 오늘은 서울 지하철의 핵심 노선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우선 2호선부터 시작하죠. 서울의 핵심 순환선입니다. 호텔 근처 역으로 들어서자마자 깨끗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역은 시설이 오래되고 간판도 아날로그 방식인 곳이 많은데 여기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 스크린도어는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요 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완료했어요. 2009년이요? 그렇게 일찍? 도쿄에서는 아직도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는데 말이죠.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니 차내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역 정보, 환승 정보, 심지어 열차 내부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에도 정보 화면은 있지만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됐나요? 약 1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동차에 설치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mbps가 넘었어요. 도쿄 지하철에서는 터널 구간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데 여기서는 전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저희 환승 시스템도 한번 체험해 보시죠. 강남역에 도착해 9호선으로 환승하는데 디지털 안내판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종종 복잡한 환승 경로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화살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9호선 열차는 더욱 현대적이었습니다. 넓은 좌석 배치, 조용한 주행음, 그리고 무엇보다 열차 내부가 깨끗했어요. 도쿄 지하철은 오래된 차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편인데 이 열차는 마치 신칸센처럼 조용했습니다. 이 9호선은 우리 급행 시스템을 보여드리기 좋은 노선입니다.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정말 그랬습니다.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의 시간 간격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도쿄의 일부 노선도 급행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 못지않게 어쩌면 몇몇 측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와 승객 정보 제공 측면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도쿄 지하철도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더 도입해야 할 것 같군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시스템이요. 오늘은 서울의 버스 시스템을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서 박준영 박사와 만났어요.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이 시스템은 정말 정확하군요. 3분 후에 버스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3분 만에 왔어요. 제 말에 박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버스에는 GPS가 장착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예측합니다. 버스에 탑승하자 운전석 옆에 설치된 단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어디서 탑승했는지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도쿄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더 진보된 형태로 보였습니다. 이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하나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의 스이카, 오사카의 이코카 등 지역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죠. 이런 통합 시스템은 정말 편리해 보였어요. 버스는 전용 차로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 없이 목적지로 향했어요. 이 버스 전용 차로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덕분에 버스의 정시성이 크게 향상됐죠. 도쿄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지만 서울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인프라 투자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환승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승 시스템을 경험해 보세요. 박 박사의 말에 따라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했지만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았어요. 30분 이내 환승이면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일본에서는 각각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데 환승 할인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았어요.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서울의 버스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버스 색상으로 노선 유형을 구분하고 넓은 전용 차로를 확보하고 정확한 도착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승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의 버스 시스템은 도쿄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승 시스템과 통합요금제는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네요. 이제야 제가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철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버스 시스템과 통합교통체계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박사의 말에 기대와 호기심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정말 일본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로 들어서자 탁 트인 공간에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 스크린마다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서울의 교통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호등과 교통 시스템이 여기서 통제되죠. 박준영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자 도로마다 색상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정체 구간, 초록색은 원활한 구간이었죠. 이런 시스템은 도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음에 본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우리 센터의 핵심입니다. AI 기반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이죠. 박 박사가 가리킨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 차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I가 교통 신호를 제어한다고요? 네, 전통적인 방식은 미리 설정된 패턴에 따라 신호가 바뀌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최적의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에 특정 방향으로 차량이 몰리면 AI가 이를 감지하고 해당 방향의 신호를 더 오래 녹색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일부 연구 중이지만 서울처럼 도시 전체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어요. 교통체증이 약 30%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효과가 큽니다. 박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는 시스템 도입 전후의 교통 흐름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중교통 우선 신호 시스템이었어요. 버스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높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차나 기차에는 우선권이 있지만 버스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군요. 일본도 이런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감탄에 박 박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센터의 다른 구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도 소개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카메라가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과 연계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지도가 나타났고 가상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어요. 자동으로 최적의 대피 경로가 설정되고 모든 신호등이 그에 맞춰 조정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일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자부심이 많이 흔들렸어요. 물론 일본의 철도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종합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자랑거리죠. 박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일본도 배울 점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박준영 박사가 렌터카로 호텔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고속도로 체험을 위해 직접 운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대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차선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톨게이트가 있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죠. 저기 톨게이트가 있는데 왜 차들이 멈추지 않나요? 하이패스 시스템 때문입니다.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두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죠. 일본에서도 ETC 시스템이 있지만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멈춰 요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어요. 한국의 하이패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96% 이상입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사용하죠. 96%라고요? 일본은 아직 85% 정도인데. 이렇게 높은 보급률 덕분에 고속도로 진입이 매우 원활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에서는 주말이나 연휴 때 톨게이트 앞에서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눈에 띈 것은 도로의 상태였습니다. 아스팔트가 매우 깨끗하고 평평했어요. 일본의 고속도로도 물론 잘 관리되지만 여기는 마치 최근에 새로 포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1시간 후에 휴게소에 들를 예정입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잠시 후 우리는 천안 휴게소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휴게소는 주로 간단한 식당과 화장실, 작은 편의점 정도가 갖춰져 있지만 이곳은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이건 휴게소가 아니라 작은 도시 같은데요. 넓은 식당 구역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고 쇼핑 공간에는 지역 특산품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국과 병원까지 있었어요. 우리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종합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여행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일본의 휴게소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지만 이곳은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 같았어요. 매우 청결했고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군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나요? 정기적인 청소는 물론이고 이용객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청결도를 평가할 수 있죠. 이런 세심한 서비스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도 서비스 품질로 유명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휴게소를 나와 다시 고속도로로 복귀했을 때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로 위 전광판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방 EKM 지점 사고 발생, 우회 경로 안내. 이 시스템도 AI가 통제하나요? 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근 차량에 알림이 가고 내비게이션도 자동으로 최적의 우회 경로를 제한합니다.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정보를 알려주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차의 뒤쪽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였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 양쪽으로 일제히 차선을 비켜주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린 것이죠. 구급차는 빠른 속도로 그 사이를 통과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모든 차량이 이렇게 질서 있게 비켜주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 양보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몇 초라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죠. 일본에서도 물론 긴급 차량의 길을 비켜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잡한 도심에서는 차량들이 갈 곳이 없어 비키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더 놀라운 것은 교차로에서의 대응입니다. 박 박사의 말대로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하자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급차 진행 방향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다른 방향은 모두 적색으로 전환됐어요. 이건 우리 AI 교통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해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차량이 빨간 신호에서도 통과할 수 있지만 신호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종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구급차의 평균 도착 시간이 약 3분 정도 단축됐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3분은 생명과 직결된 시간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인프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스마트 쉘터였어요. 이 쉘터는 단순한 비가림막이 아니라 미세먼지 정보, 버스 도착 정보,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냉난방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경우는 드물어요. 이 스마트 쉘터는 최근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죠. 도쿄의 버스 정류장은 시간표와 간단한 지붕 정도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번화가에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 있지만 서울처럼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교통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돋보이네요. 일본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앞서다니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연구소에 제출할 보고서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교통 시스템의 혁신과 일본이 배워야 할 점으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제목이죠. 메모장에 핵심 포인트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한국은 하나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승 할인 정책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신호 체계를 구성하며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디지털 정보 제공 시스템. 모든 정류장과 역에서 정확한 도착 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후에는 박준영 박사와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박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보고서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큰 장점이 됩니다.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도 큰 역할을 했죠. 일본은 기존 시스템이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큰 편이에요. 잘 작동하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실 건가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솔직하게 기술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과 통합 교통카드는 일본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기 전 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라고만 생각했던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이것이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가 아닐까?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 경험을 전달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의심할 테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설득해야겠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 배우는 것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